안녕하세요. 마장동 삼촌입니다. 오늘은 전에 어떤 분이 댓글로 칼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칼에 쓰는 법과 뭐 지방을 제거하는 정도를 물어보셨는데, 제가 옛날에는 좀 매장이 큰 데 있어가지고 발굴도 하고 뭐도 하고 작업 다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시 이제 조그만 소매장으로 왔어요. 그래갖고 소매만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발굴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보시다시피 도마도 엄청 작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작업하면서 1인 기업이라서 여기서는 이제 소매형 손질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제가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데, 내일이나 모레 요번 주 내로 아는 형님네 가갖고 도매 손질하는 법과 오늘은 여기서 소매 손질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게 제가 쓰고 있는 칼들이에요. 칼. 이 큰 칼은 등심이나 뭐 채끝이나 안심이나 스테이크용으로 자르거나 좀 부피가 큰 고기를 자를 때 쓰는 칼이고요. 이거는 요번에 구입한 건데, 시장 내에서 그냥 아무거나 저렴하게 구입한 건데, 손질칼을 두 개 쓰고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장사 처음 했을 때, 제 장사를 오픈했을 때 쓰던 거라 4년 전 거고, 4, 5년 전 거고, 이거는 요번에 새로 구입한 거예요. 하나 쓰다 보니까 이게 안 들어버리면은 다시 갈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 하나를 더 구매했어요. 그래야지 두 개씩 쓰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오래된 거고 이게 요번에 구입한 거고, 나를 보시면은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 정도로 이거를 좀 막 오래 썼어요. 많이도 갈고. 하고 애착이 가는 상품이고, 애착이 가는 칼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막칼이에요. 그냥 뭐 어디 뭐 포장을 뜯거나 봉지를 뜯거나 잘 안 되는 거 막 써도 칼날이 나가도 상관없는 막 쓰는 칼이에요. 그래서 칼날이 좀 많이 나갔어요.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고요. 맨 처음에 기본적인 시작은, 저도 마장동 와서 일을 처음 배울 때 칼을 한 3개월, 한 반년까지는 칼을 못 쥐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를 가르쳐주는 선배님들도 칼을 먼저 배우면 다친다고 칼을 먼저 안 주셨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게 손질 칼이라서 끝에가 뾰족한데, 발굴할 때 쓰는 이런 칼이 끝에가 뾰족하면 안 돼요. 왜냐면 발굴할 때 칼은 이러고 짚고 하거든요. 이렇게 짚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으로 당겨요. 그렇기 때문에 당겼을 때 여기가 칼날이 날카로우면 찔러요. 찔르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갈아가지고 뭉툭하게 해줘야 돼요. 이것도 좀 날카로운데 이렇게 뭉툭하게 가야 돼요. 그래야지 안 다쳐요. 그래가지고 처음 배울 때 칼을 못 만졌어요. 칼을 못 만지는 대신에 그거는 괜찮았어요. 칼을 가는 거는, 칼을 갈 때 칼을 만지는 건 괜찮았어요. 그래갖고 기본이 여기 와서 한 게, 칼을 맨 처음에 이제 소가 몇 번소 몇 번소 몇 번소가 있고, 그 소가 안에 깔리게 포장을 다 하고 칼을 가는 거를 연습을 해요. 그럼 칼을 갈면은,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칼을 잘못 갈면은, 이렇게 오래 쓰거나 잘못 가면 중간중간 흰색이 보일 거예요. 여기 이런 것처럼 이게 날이 넘어갔거나 날이 안 잡힌 거예요. 이제 이것도 갈 때가 됐는데 제가 칼을 아직 갈지를 못했어요. 내가 나중에 칼을 가는 영상도 한번 찍어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 여기 하얀 부분 있죠. 이렇게 싹 비스듬히 했을 때 여기 부분에 하얀 부분이 보이면은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칼날이 넘어가거나 칼이 잘 안 갈렸거나 붕 뜬 상태예요. 일자로 이렇게 쫙 있어야 되는데 이쪽 부분이 비어갖고 붕 뜬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칼날을 다시 잡아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칼날을 다시 잡아줘야 돼. 이거는 붕 뜬 거라서. 그래서 칼을 갈고 나서 꼭 확인해야 되는 게, 사시미 칼이랑 정육 칼이랑 틀려요. 왜냐면은 사시미 칼은 한쪽 날만 서 있어요. 이게 100% 맞는 건 아닌데 제가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사시미 칼은 어쨌든 회를 뜰 때 당겨서 해요. 회를 당겨서 회를 뜨고, 우리 정육들은 고기를 썰 때 이렇게 밀어서 썰어요. 그죠? 물론 큰 거 쓸 때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은 대부분은 밀어 썰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칼날을 양쪽 다 써야 된단 말이죠. 근데 칼을 갈다 보면은 내가 오른손잡이니까 이쪽으로 많이 갈 때가 있어요. 이쪽도 갈아야 되는데 이쪽으로 대부분 많이 갈아요. 그러니까
날을 맞출 수가 없어요. 꼭 작업 끝나고 나서 칼을 보면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쪽 다 해서 칼날이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일자로 섰는지 항상 봐줘야 돼요. 칼을 아무리 잘 갈아도 나중에 이게 일본 말이라서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제가 마땅한 말을 몰라서 그냥 쓸게요. 야슬이라는 건데 세요. 센데 야슬을 맨 처음 받으면은 사포 있죠. 사포 곱게 하는 거. 그 사포 고운 걸로 여기를 좀 이렇게 막 갈아줘야 돼요. 왜 가냐 이쪽을. 그러면 이게 입자가 고와지면서 칼을 나중에 쳤을 때 길이 잘 먹어요. 그러니까 칼을 다 갈고 마지막에 야스리를 딱 잡고 야스리를 한 번씩 이렇게 쳐요. 이 쳐주는 이유는 누가 방송에서 뭐 고기 기름을 떼내려고 친다고 그러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야스리를 친 것과 안 친 거의 차이는 엄청나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가정집에서 칼날이 안 되면은 뭐 사기 그릇이나 뭐 어떤 철 그릇에 이거를 좀 이렇게 비비라고 하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칼을 갈아야지 내가 칼 간 방향에 각도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갈았는지 이렇게 갈았는지 이렇게 갈았는지 그래가지고 그 각도에 맞춰서 내가 야스리를 이렇게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일자로. 그러면 칼날이 죽었던 칼날도 약간 살아나요. 그래서 칼날이 엄청 잘 들게 되죠. 그러니까 기본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칼 갈 때 나머지 칼 얘기를 더 해줄게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쓰는 칼들이 이런 칼들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칼 말고 이제 기름을 손질할 때 어느 정도 손질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제 도매출에서 물건을 띄워서 파는 거라서 보시면 이게 채끝인데 도매형 손질이에요. 이게 도매형 손질. 군데군데 이런 기름들도 있고 이런 기름들도 있고 여기 보면 막도 있고 이렇게 막이 있어요. 근데 도매에서 이거는 다 깔 수가 없어요. 이거를 다 제거하면은 도매가가 올라가요. 대신에 이거를 제거 안 하면 도매가로 그냥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받은 거를 제가 다시 손질을 해야 돼요. 어떻게 손질을 하냐? 기본적으로 보이는 이런 막들은 다 까줘야 돼요. 이거 칼도 안 들어가는 이런 막들 있죠. 칼도 안 들어가는 이런 막들을 다 까줘야 돼. 하나하나씩. 근데 어떻게 까냐? 칼날을 많이 집어넣을 필요는 없어요. 맨 처음에 그냥 길만 내줘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는 여기 대충 보면 나오거든요. 이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대충 눈대중으로 보고 길을 잡아야 돼. 맨 처음에 길을 잡으면은 그 다음에 잡고 원래는 칼 밑에 손이 있으면 다쳐요. 칼이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니까 잡고 이거를 조심해서 당겨야 돼요. 이게 아무리 위로 올라온다고 해도 뚫리지가 않아. 왜냐면 이게 막이 엄청 찌개요. 그래갖고 잘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잡고 위로 45도 각도로 생각한다고 하고 쭉 당겨주는 거예요. 어? 그러면 다칠 일이 없어. 그냥 이렇게 막만 나오는 거예요. 막도 잘리지가 않아. 엄청 질겨가지고 엄청 질겨서 잘리지가 않아요. 이 정도로 찌개요 막이. 처음에 기름 안 들어갔으니까 다시 또 잡고 당기고 잡고 당기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 약간의 고기가 묻어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감안하고 손질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쪽 반대쪽도 잡고 똑같이 이렇게 손질을 해줘야 돼요. 가끔가다 이렇게 잘못해서 남는 거 있죠. 이것도 이제 깔끔하게 손질해주고 여기도 길이 안 보이잖아요. 길 하나 터주고 잡고 손질하고 잡고 손질하고 잡고 손질하고 이렇게 하면은 고기는 어느 정도 묻지만은 아주 미세한 양의 고기예요. 보시면은
티도 안 나는 정말 아주 미세한 고기라서 이 정도도 아니에요. 이 정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고기 막에 있는 거잖아요. 고기 묻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이는 것들은 다 제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막들, 요 사이에 있는 요 막들 까지 해서 요 막들 이것까지. 고기가 뜯긴다고 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면 안 돼요. 고기는 뜯기죠. 아무리 잘해도 고기는 뜯겨요. 첫 번째로 이런 막들을 다 제거해 주는 거예요. 막들을 제거하고 나니까 이 육질이 다 살아나죠. 여기 안에는 너무 깊게 있어서 제거를 못한 거고, 웬만하면 눈에 보이는 거는 다 제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앞쪽으로 돌아가서 앞쪽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잘라내야 돼. 이건 고기가 아니라 기름이라서 잘라내야 돼. 이런 것도 제거를 해주고. 여기에 왜 기름이 많냐면은 이게 안심이랑 맞닿는 부분이 여기 뼈가 들어가 있는 부위고, 여기도 뼈가 있던 부위예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뼈 사이에 있는 것이라서 막이 있었기 때문에 기름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이렇게 제거. 기름을 제거할 때 무턱대고 이렇게 바꿔서 제거하는 건 아니에요. 각도가 이렇게 되면은 고기한테 바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딱 잡고 최대한 눕혀서 손질은 당겨서. 고기는 썰 때는 밀지만 손질은 당기는 거예요. 뭐 밀어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손질은 당기는 거예요. 썰 때만 앞으로 민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시면 됩니다. 하고 나면은 이 나머지는 다 로스 제가 안고 가는 거예요. 이걸로 뭐 된장찌개를 끓이신다는 분도 있는데 스지 같아가지고 끓여 드셔도 나쁘진 않아요. 차돌 된장 같은 맛은 나긴 나요. 그래서 또 여기서 팁은 손질을 할 때 어쨌든 여기 칼날에 힘이 가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고 힘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잡고 손질하는 분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아요. 검지로 여기다 힘을 주고 이렇게 해요. 이런 식으로. 근데 맨 처음 저도 와서 배울 때는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네, 여기 검지 이쪽 옆면으로 얘를 힘을 주고 이렇게 손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랑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힘을 못 줘. 저는 이렇게 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손질해요. 그래서 손질을 해서 추후에 고기를 커팅하고 손질할 부분이 있으면 나머지 손질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기본적인 손질법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손질이 있거나 칼을 갈 때 더 많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전 영상이 될지 이 다음 영상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는 형님네 가고 도명 손질을 또 제가 편집해서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오늘은 손질에 대해서 배웠고요. 나중에 칼을 가는 거나 다른 상품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안녕.